현재 중국군은 서해 인근에 군함 수십 척을 배치하고 실사격 훈련을 벌여대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영해화하기 위한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활동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우리 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측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위용의 소국인 한국이 겁을 먹고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웃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곧 우리 군이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국군이 기겁을 하고 펄쩍 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중국 군함이 서해상으로 진출하기 일주일 전부터 실전 투입되어 바다 밑에서 잠복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서해를 넘보는 중국군을 벌벌 떨게 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해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만 해역을 포위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북상하더니 이제는 서해 앞바다까지 군함을 배치해 나가고 있죠. 중국군은 15일부터 21일까지 서해와 바레만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항행금지 수역을 선포하며 서해와 바레만 일대의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중국의 군함들이 배치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포를 쏴대고 있는데요. 한국 본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군이 서해를 침범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항행금지 수역으로 설정한 구역은 과거 중국 해군이 멋대로 작전구역으로 선포한 동경 124도 선이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 동경 124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상당 부분 침범해 오며 중국군이 한국에서 10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다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013년 당시 중국 해군 사령관 우성리가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중국이 서해 바다의 대부분을 중국의 바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최윤희 총장은 해당 지역은 중국 영해가 아닌 국제법상 공해로 누구도 해상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124도 선을 넘어 우회해 오는 북한의 간첩 침투 작전을 막기 위해선 우리 군의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동경 124도선 부근의 군사활동을 늘려오고 있었는데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그동안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건조되었던 장보고급 손원 1급과 다르게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순수한 국산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개발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 1,800톤급이던 손원이람에 비해 규모가 2배 정도 커졌고 디젤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AIP로 리튬 전지를 도입하여 기존 납축 전지보다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재래 잠수함은 자망 상태에서 디젤 엔진을 작동시키는 게 불가능했었기에 수중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충전한 전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때문에 디젤 엔진을 돌려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부상하여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AIP 기술이 개발되며 수중에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 없이 동력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져 자망 시간이 이전 대비 3배 넘게 늘어나게 되며 잠수함의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근래 건조되는 재래식 잠수함에는 AIP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AIP는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틀어서 지칭했기에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의 AIP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해왔습니다. 독일의 214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손원 1급에는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해내기에 매우 조용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이보다 한층 발전된 리튬 전지가 도입되었는데요. 기존 납축 전지 대비 3배의 전기 저장량과 높은 출력을 선보여 자망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20노트 이상의 고속 항행에서 항속거리도 기존 대비 6배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스 배출 위험이 없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도 필요하지 않아 수명과 유지보수 편의성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일본의 소류급, 타이게이급 등의 잠수함에도 채용되어 가장 유망한 차세대 잠수함 AIP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는 기존 전지에 비해 부피 대비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기존 전지처럼 잠수함 하부 밸러스트로 사용할 수 없어 설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리튬 전지가 침수될 경우 리튬이 물과 반응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침수될 시에도 폭발할 위험이 낮은 새로운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리튬 전지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에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제작될 잠수함의 잠항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대 잠수함과 비교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도산 안창호함이지만 중국, 일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서 이 잠수함에 경악한 이유는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뿐으로 하나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들이었죠. 그런데 2015년 난데없이 북한에서 SLBM 기술 개발에 성공해 시험 발사도 마쳤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제대로 된 SLBM을 만들어낼 기술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만들었다고 선언한 이상 우리 군도 뒤처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역시 2017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단 4년 만인 2021년에 한국형 SLBM 현무 4-4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5일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던 도산 안창호함에서 현무 4-4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7번째로 SLBM의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SLBM은 수중에서 수직발 사관으로 발사된 게 아닌 잠수함의 함교 혹은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지 제대로 된 SLBM을 만든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군의 SLBM은 높은 정확도를 선보였으나 북한의 SLBM은 시험 발사는 여러 번 했어도 미사일의 탄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아 그 성능이 심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에서는 장청하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논평을 쓰며 한국의 시험 발사 성공을 걸음마 단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거기에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글이 북한 매체에 기고되어 한국의 신형 잠수함 개발과 SLBM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남조선 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 장비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 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하지만 북한이 화를 내든 말든 SLBM이 완성되며 도산 안창호함은 실전 배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도산 안창호함이 실전 배치될지 각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아무도 모르게 안창호함에 SLBM을 싣고 실전 배치를 완료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군은 발밑에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 세상인양 설치된 것이었죠. 항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잠수함이 발밑에서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알아채지 못한 중국 해군의 역량 부족이 다시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호함의 출진으로 우리 바다를 지킬 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함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LIGN-X1이 최근 방위사업청과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경어뢰2 개발 사업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LIGN-X1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1,548억 6,300만 원 규모의 경어뢰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천명했습니다. 경어뢰2 체계 개발은 수상함에 탑재되어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기존 경어뢰의 탐지 및 공격 능력을 높이게 되는데요. 경어뢰2는 진화하는 적 전력에 대응해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중 환경에 최적화돼 있어 효과적으로 작전 수행을 도울 수도 있죠. 이 경어뢰 개발이 마무리되면 적 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아군 함정의 생존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중국이 우리의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한국군은 더욱 단단하게 방비를 굳혀나가고 있는데요.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는 한국 군대에 그 누구도 우리의 바다를 넘볼 수 없게 될 날도 머지않은 듯합니다.